Picture a man going on a journey beyond sight and sound. He's entered the demilitarized zone. Good morning, Vietnam! Wow! I feel good. Time to rocket from the Delta to the DMZ. It's 0600. What's the O stand for? Oh my God. It's Mr. Leo. You know, 영화 굿모닝 베트남은 끝없는 인류애를 전한 라디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If you're going to fight, clash. That is not what we program here. Surprise! Surprise! The broadcasting system and its affiliated stations present Orson Welles and the Mercury Theater on the air in The War of the Worlds by H.G. Wells. 그리고 여기 도시를 경악해 한 라디오 드라마도 있습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오손 웰스가 감독과 목소리 연기 등 1인 4역을 담당한 우주 전쟁인데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rl Phillips again, out at the Wilmot Farm, Grover's Mill, New Jersey. Professor Pearson and myself made the 11 miles from Princeton in 10 minutes.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38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였습니다. 특집으로 제작된 CBS 라디오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출력 때문인지 청취자들은 실제로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다고 착각했답니다. 극심한 공포로 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을 버리고 탈출하는 대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손에 쥐어진 방독면 좀 보세요. 몇 해 지나 에콰도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분노한 시민들이 방송국을 습격할 만큼 라디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연이어 터진 제1, 2차 세계대전은 라디오 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전쟁은 무엇보다 원활한 통신을 요구하는 터. 그동안 신문밖에 없던 매스미디어는 라디오라는 거대한 미디어의 탄생을 맞습니다. 1927년 2월, 일본 강점기에 있던 우리나라는 경성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 송출을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6번째라니 상당히 빨랐다 할 수 있는데요. 라디오는 신문밖에 없던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판소리, 민요 같은 전통가요와 일본 영향을 받은 트로트 같은 노래들이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 대중음악의 경우도 주요 매체는 악극단 같은 공연이라든가 유성기, 일제시대의 경우는 음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사는 중산층들이 많이 사서 들을 수 있는 것이었죠. 한 년에 한 4분 정도밖에 플레이가 안 되는 형태였고, 그러니까 앞뒤에 뭐 한두 곡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 유성기는 전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엽을 감아서 돌리는 형태의 전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사치 상품이거나 또는 이제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물건이긴 했죠. 중산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반이 라디오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19살의 소녀 가수 이난영을 최고의 스타로 만든 목포의 눈물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막을 여는 서곡이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노래는 민족과 함께 울고 웃은 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라디오 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LP, 유성기가 지금 오늘날과 같은 전축의 형태로 바뀌면서 LP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대중가요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장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세월은 흘러도 노래와 그 안에 담긴 라디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전쟁 이후 라디오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1957년 1일 라디오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1960, 70년대는 그야말로 라디오 드라마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해타는 알고 있다, 극동 50년 등 그 이름만으로도 향수 어린 어른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문화 매체라는 게 라디오뿐이었어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겠지만 당시는 우리가 경제력이 뭐 약해서 집에 라디오 있는 집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길가 전파상,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요즘은 그런 전파상이 있지도 않죠. 근데 어떻든 길가에 뭐 라디오를 판다든가 뭐 이런 조그만 가게에서 그 커다란 스피커를 이렇게 그 가게에 내놓고 라디오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퇴근하다가 그 전파상에 들어가서 몸을 기웃하고선 그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들어가는 그런 라디오 드라마 황금 시기가 있었는데. KBS 라디오 극장 녹음 현장입니다. 죽은 놈이에 허약한 나비까지. 과인이 죽고 나면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과정이 생생한데요. 그러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썼던 말의 문법을 알 수 있고 우리 백성들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 우리 정의의 말이 다 옳구나. 참으로 맞는 말이야. 정의는 언젠가는 자신의 연구가 쓰일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이렇듯 나름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오케이, 갔다 합시다.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작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 라디오 드라마는 유입하면서 제작비도 싸고 시간도 짧고 또 복잡한 어떤 조건들이 필요 없이 성공화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V 드라마가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라디오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 드라마는 이게 듣는 사람마다 새로운 그 사람만의 독특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제작자가 한 개를 줬다 할지라도 거기서 두 개, 세 개, 그 이상의 알파를 어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할까요? 개구리 울음소리,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 소나기, 말 달리는 소리, 배가 떠나간다. 이럴 땐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드라마가 얼마나 사실감이 있겠어.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의 맹세를 어떻게 된 거냐? 안녕하세요. 간밤의 영화 음악실 고선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2시에 만납시다. 김정민입니다. 세월이 흘러 드라마보다는 음악과 사연을 전하는 미디어로 발전했는데요. 엽서, 편지가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로 신청곡과 사연 응모도 손쉽게 이뤄집니다. 실시간으로 접속이 가능해 쌍방향 라디오 시대가 열린 것은 물론이고요. 컴퓨터, 인터넷 서비스가 라디오 기능을 대신해줍니다. 또 스튜디오 안에 인터넷 라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스튜디오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는 일명 보이는 라디오도 가능해졌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지방에서 들어도 잡음이나 소음이 없이 깨끗하게 들려서 좋고요. 예전에 비해서 낭만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더욱더 친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사실은 원조 유비쿼터스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점점 더 경쟁하는 그런 매체들이 생겨남으로써 특히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라디오가 좀 많이 이 대중의 이런 생활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엔젤라 메클러스키의 It's Been Done 준비했고요. 그래서 들어보고 1등 하시면 tweet 드리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유현상 씨 어째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대중들이 이웃처럼 친근하게 느끼는 매스미디어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해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감동이 있는 이유 있는 변신, 라디오만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한국 TV의 역사를 바꾼 한 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33년 이산의 아픔은 전파를 타고 이 땅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불을 지른 프로그램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기억하는 세대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KBS의 예상치 못했던 역사가 시작됩니다. 휴전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산가족을 찾는다는 예고가 나가자마자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첫 번째 상봉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2시간짜리 단발성 특집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산가족 150명을 초청한 자리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 결국 138일 생방송이라는 대장정에 오른 겁니다. 계속해서 138일도 그렇지만 하루 방송 시작해서 16시간 35분이라는 기록도 그때 세웠거든요. 제일 오래 하시죠? 제일 길게 방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까지가 16시간 35분을 계속한 거예요, 방송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는 16시간 35분이 제일 길었지만 뭐 14시간, 15시간, 13시간은 보통이었거든요. 카메라 앞에서만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상봉 소식이 들려오자 이산가족들은 여의도 광장을 물샐 틈 없는 통곡의 벽으로 만들었는데요. 30년간 한시도 서로를 잊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에게 여의도는 혹시나 하는 희망의 무대였습니다. 혈육을 찾는 목매인 울음이 전국에 울려 퍼지자 온 국민들, 특히 한국전쟁을 겪은 이들은 피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특히 방송 5일째인 7월 4일 방송은 무려 64.9%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얼마나 뜨거운 호응과 사랑이었는지 짐작됨은 물론 감동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우리 경제는 먹고 살만해져서 다른 곳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1983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를 돌파하던 해. 당시 혼수품 1위의 재봉틀이 컬러 텔레비전의 왕좌를 빼앗긴 것도 이 즈음입니다. 이제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한 대씩 들어서는 TV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70년대에는) 20.1%에 불과하던 가구당 TV 보급률이 여유가 생긴 83년도에는 무려 82.5%를 기록했으니 TV의 엄청난 인기몰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가 통신수단으로 빛을 발한 것도 그 무렵인데요.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가능했던 것도 전화와 텔레비전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 즉 우리가 관심 있고 주제가 필요한 부분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유대라든가 어떤 공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매체로 발달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텔레비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었고 텔레비전이 진정 사회 전체를 동요시킬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데는 지역 네트워크를 생방송화한 제작진의 기술력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한번 잘 좀 보세요. 과연 내 동생인가 아닌가 좀 한번 보세요. 언니가 나오셨네요. 서울의 언니가 부산의 동생을 화면으로 만나는 순간 전국의 1천만 이상 가족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1980년대 당시 텔레비전이 우리 시대에 안겨준 선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당시로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락 매체 또 여가를 즐기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 텔레비전을 우리 사회가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끔 텔레비전이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많은 그런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도 서로 방송에 특히 종사하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죠. 11만 명에 가까운 방송 출연 신청, 그중 1만 189명이 혈육을 만난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이것은 텔레비전이 새로 쓴 한국의 역사입니다. 불우한 운명 속에 태어난 분이의 일대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국민 드라마 여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을 TV 앞에 앉게 만들었는데요. 국민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이제 텔레비전은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 됐죠. 1980년 컬러 텔레비전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방송 기술 역시도 급성장은 물론 하루하루 다변화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특히나 오랫동안 KBS, MBC, SBS 3자 체제로 가던 방송 시장은 다양한 케이블과 더불어 2011년 종합편성 채널까지 가세해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 산업 시대. 가장 강력한 매스미디어로 꼽히는 TV 역시 변화의 바람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전파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망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실시간 방송과 VOD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 기반을 둔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선명하고 커다란 화면과 3D 등 이제 TV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 두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조작하는 이 기계를 리그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람이 두 눈으로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듯이 이 두 대의 카메라가 선수들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구현되는 방송은 기존의 스포츠 중계와 한층 차별화됩니다. 가령 육상 경기의 경우 정면에서 선수들이 달리는 장면을 잡는다면 3등 선수를 기준으로 1등과 2등 선수들은 화면 밖으로 뛰어나오는 차원 높은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순간. 온 국민을 울린 기적의 드라마.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드높인 서울올림픽. 21세기 테러의 악몽 9.11.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 등
텔레비전은 현대사의 크고 작은 모든 굴곡을 전합니다. 텔레비전은 그야말로 그 이상각 가족 찾기처럼 어떤 이벤트성 또는 어떤 흥미성, 오락성을 지향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어떤 극사실적인 측면을 확대 또는 극화해서 드라마타이즈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의 매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이른바 작전명 사막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다국적 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한 걸프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대단히 스펙타클한 볼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미디어의 속성상 바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돋보리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텔레비전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시작된 이라크전 생중계는 하이테크 병기의 실험장인 동시에 전쟁의 오락화라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TV는 순기능이 더욱 많습니다. 여가 선용과 오락을 책임지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선두로서 가장 발빠른 트렌드를 창조하는 미디어이기도 하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TV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어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한류 열풍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올바른 기준과 잣대가 있을 때 텔레비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매스미디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